최인기의 생존 경제는 오늘도 지속됩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미국 경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커다란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럼 도대체 미국의 빈부격차를 이렇게 벌린 게 뭐냐는 거죠. 무슨 요인이 이렇게 벌렸을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국 신성장의 그늘로 잡아봤습니다. 미국 경제 엄청 호황입니다. 네, 너무 지금 좋습니다. 성장률 2% 이상 나오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대단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실업률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완전 고용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실업률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7년, 18년 되면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드디어 얼마를 넘어섰습니까? 100을 넘어섰죠. 그럼 이제 경기 이건 여러분 무슨 지수? 동행지수라고 그러는데 현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경기 동행지수도 뭐하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100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현재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뭐하다? 많고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뭐가 많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자, 우리 기업체에서 구매가 계시는데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50이 넘으면 뭐가 되느냐? 앞으로 더 구매를 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여러분 뭐예요? 기업 생산량이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습니까? 그죠? 기업 구매 담당자가 더 물건을 사겠다라는 건 앞으로 더 많이 물건을 생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주문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세계경제 전망에서 다뤄졌지만 지금 현재 경제 호황은 미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호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요. 자, 이제 성장의 그늘을 쫓아가셔야죠. 자, 이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 거냐면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국에 100명이 살면 부자 10명을 뽑아요. 10%죠. 예, 그 10%에 있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프로냐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미국 10%가 전체 소득에서 한 35% 벌었죠. 근데 이게 쭉 올라옵니다. 드디어 역전했어요. 몇 프로 이상을 벌고 있다? 50% 이상을 벌고 있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이제 100명이 살면 부자 10명이 버는 소득이 나머지 90명이 버는 소득보다 많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이게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럼 그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백인만 삽니까? 아니면 흑인도 있습니까?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잖아요. 그죠? 인종차별에 따라서 인종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져서 미국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였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백인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아, 저 얘기는 백인의 임금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게 아니죠. 그럼 백인들이 임금이 오른 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도 올랐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 중에서 인종 소득 격차 때문에 현재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또 나눠봅시다. 야,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진 건 아닐까?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또 용서할 리가 없죠. 그래서 또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성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왔다 갔다 역전하고 있죠. 그죠? 자, 저에게도 뭘 보여줍니까? 남성의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여성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 상승률의 차이 때문에 현재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인종 문제도 아니고 성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뭐에 따른 양극화냐라고 했을 때 미국을 또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을 어떻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도시와 농촌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선거라죠. 근데 미국 선거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처럼 무슨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별로 대의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대주별로 대의원을 뽑으면 그 주에 뽑힌 대의원들은 무조건 어떤 대통령을 찬성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공화당이 50일, 민주당이 49 나오더라도 50일이 나왔으면 우리 캘리포니아 주 대의원들은 전부 다 가서 공화당 후보를 찍어야 되죠. 트럼프를 찍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미국에서 이쪽하고 이쪽은 항상 무슨 당이 이깁니까? 민주당이 이기죠. 민주당이 이깁니다. 민주당이. 왜? 여기는 다 무슨 도시니까? 대도시니까. 그리고 이 아래 여기는 항상 누가 이깁니까? 공화당이 이기죠. 왜? 저기는 시골 농촌이고 그러니까.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텍사스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당의 아성이에요? 공화당의 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텍사스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텍사스 주입니다. 물론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이 이깁니까? 공화당이 다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묘한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텍사스 도시에서도 당연히 공화당이 이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스 이게 전부 텍사스거든요. 다 빨갛죠. 다 공화당이 이겼으니까. 근데 휴스턴, 샌안토니오, 댈라스 무슨 도시? 텍사스 안에 있는 큰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U.S. Employment in Urban and Rural Area. 오케이? 자, 뭐가 되느냐? 도시와 농촌의 고용률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심에서는 고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고용률이 어떻게 됐다?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죠.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단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화가 미국 선거 패턴에도 커다란 변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시골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도심에서만 나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 심화될 우려가 더 커져지는 거죠. 뭔가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제는 도심이 뭐가 된다? 훨씬 더 소득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농격차가 우리 뭘 갖다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소득 양극화를 발생시킬 수 있었고 도농 양극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심의 고용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도심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애들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도농 격차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격차다?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가 되냐? 아까 우리 임금 상승률 했었잖아요. 인종은 어땠어요? 흑백이 막 서로 높았다 낮았다 했죠. 성별도 어땠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막 높았다 낮았다 했죠. 자, 이건 뭐냐면 학력이에요. 자, 맨 위에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들은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죠.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대졸자가 1,000원을 받았고요. 고졸자가 500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졸자는 임금이 10%가 오른 거고요. 고졸자는 임금이 5%가 오른 거죠. 임금 상승률이니까. 그럼 이 사람의 임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1,100원이 됐고 이 사람의 임금은 525원밖에 안 되는 거죠. 율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지만 양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대졸자도 소득이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높아지는 건 석사도 아니라 박사예요. 박사만 소득이 늡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석사 중에서는 MBA만 소득이 늡니다. 나머지는 소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별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이 미국인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면은 미국 양극화가 지금 교육 양극화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교육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표만 보시면은 금방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끔찍하죠. 자, 이건 뭐냐면 풀타임 정리되셨죠? 풀타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변화입니다. 풀타임 노동의 임금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컬리지 그레이주에이트, 그 다음에 기타 대학교, 고등, 그 다음에 고등 이하, 그 다음에 대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금방 나오시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야 자제분들 언수의 공부 어떻게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야 우리가 배운 거 다 쓸모없다 그러는데 어떡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럼 그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들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어, 수학, 사회 나와서 못 써먹습니다. 써먹은 적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 미적분 하셨죠?
하는 척은 했잖아요. 어쨌든 물론 실질적으로는 졸고 계셨지만 어쨌든 미적분 사회 나와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셨죠? 써먹은 적 있어요? 그 발음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때 배웠던 발음 갖고, 요새 애들은 이해 못합니다만 우리 때 배웠던 발음 갖고는 외국가사 하나도 못 써먹었었습니다. 우리도 영어 수학 배운 거 못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년 100년이 지난다고 언어와 수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건 교육의 기본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부는 누적되는 거예요. 공부는 본격적으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훈장 교육만 하면 돼요. 공부가 누적된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회에서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겠습니까? 더 많은 교육기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농경사에서는 초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초등교육에서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옛날 서당 가면 뭐 배워요? 언어 배우죠?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경사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가죠. 산업혁명이란 건 도구가 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기계는 뭐 해야 돼요? 조종해야 되죠? 조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능.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됐어요?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 고등교육이 기술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눈치채셨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안 돼요. 왜? 정보화 혁명이 터졌잖아요. 이공계에 원래 뭐밖에 없었어요? 공대, 건축학과밖에 없었는데 뭐 컴퓨터 제어학과, 제어 계측학과 막 들었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 벤처회사를 차렸어요. 그죠? 정보화를 앞서가고 있어요. 고졸자 갖고 됩니까?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때부터 대졸이 요구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 가셔야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터지면 대졸 이상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학력 인플레라고 생각하고 학력을 타이틀만으로 개념을 접근하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세계사적 수준에서,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임금이 오르는 게 박사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석사에서도 MBA밖에 안 올라요. 대졸자 임금이 정체되는 거예요. 고졸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거고, 뉴질랜드는 안 그런 거고, 교육은 산업에 기반한 거예요. 제가 학문, 순수 학문으로서의 학문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란 근본 구조라는 건 산업 구조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뀌어져야 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교육에 따른 소득 격차는 어느 나라 사회든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미국 신성장의 그늘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더 많이 배우는 기회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고 집안이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나갈 겁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이에 따라서 보다 더 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